3부 앱몰 구축 과정입니다. 앱몰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에서부터 상품을 탐색을 하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본 후에 장바구니에 상품을 넣고 주문하는 과정까지의 기술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3부 앱몰 구축 과정에서는 12장 회원 약관과 회원 가입 과정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회원 가입 과정을 사용자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옵션 메뉴를 통해서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 가입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옵션 메뉴에 회원 가입과 회원 정보 메뉴를 추가할 텐데, 로그인을 했을 경우는 회원 정보라는 메뉴가 나오고,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회원 가입 메뉴가 나도록 하는 그런 그룹 메뉴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이미 웹화면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웹화면에서 회원 가입 로직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사용했던 이미지를 재활용해서 회원 가입 화면을 앱에서 구현하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웹 화면에서 회원 가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 웹 화면에서 회원 이미지를 가져와서 앱의 포맷에 맞도록 변환을 한 후에 이미지를 등록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약관에 대한 레이아웃 디자인을 하고 회원 가입 폼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회원 약관과 그리고 회원 가입 폼 화면에 대한 제목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화면에 대한 스타일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액티비티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죠. 액티비티를 생성을 하기 전에 먼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두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를 등록을 해야겠죠. 그리고 회원 약관 액티비티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 입출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전역 변수인 outlet.java 파일과 util.java 파일을 이용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 한 상태로 바로 전환이 되면서 회원 가입한 정보가 메모리에 기억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웹에서는 세션 데이터나 쿠키 데이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폼에서 많이 사용하는 입력란들이 있는데, 이 입력란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숫자는 입력해도 되고 몇 자까지만 입력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문자열만 써야 된다거나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입력란 필터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util.java라는 솔루션 파일에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말기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데, 본 사례에서는 회원 가입을 할 때 휴대폰 번호를 가져와서, 단말기에서 휴대폰 번호를 가져와서 회원 가입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말기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로직을 util.java의 솔루션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입력란에 관련된 각종 util도 역시 솔루션 파일에 기록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회원 가입 폼에 대한 액티비티를 생성을 하죠. 본 사례에서는 userform.java라고 하는 파일에서 작성을 할 계획이고요. 자,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웹서버에 XML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에 대한 XML과 그리고 회원 약관에 대한 XML과 회원 가입에 대한 XML을 준비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android/user_proc.php라는 파일이 회원 가입을 앱에서 요청했을 때 그
요청된 변수들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까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세션에 회원 가입한 내용들을 보관하는 이 정도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원 약관에서부터 회원 가입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본론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 부분에서 많은 기술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 장을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좀 필요한 항목들은 최대한 기술 사항들을 넣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12장 회원 약관과 회원 가입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옵션 메뉴를 추가하자고 했죠. 파일은 res 메뉴 res/메뉴/ option menu.xml 파일, 이 파일이 메뉴를 등록하는 파일이고,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는데 option menu.java 파일이죠. 잘못 기록이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파일에서 옵션 메뉴 두 가지 메뉴를 추가한다고 그랬죠. 회원 가입 메뉴와 회원 정보 메뉴, 여기 나오죠. 회원 가입 메뉴와 회원 정보 메뉴를 추가를 해서 이 메뉴가 로그인 했을 때는 뭐 나타나고 로그인 안 했을 때는 어느 메뉴가 나타나는 뭐 그런 형태의 작용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option menu.xml 파일부터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폴더에 있는 option menu.x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여시고, 이 파일에서는 회원 정보와 회원 가입 메뉴를 추가를 하되, 때에 따라서는 회원 정보 메뉴가 나오고 어떨 때는 회원 가입 메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룹이라는 태그로 이렇게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태그로 전체를 묶어주고, 여기 옵션 사항들이 있는데 enabled true, 이건 당연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visible true도 역시 기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속성으로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메뉴 그룹에 대한 id는 유저 그룹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을 하나 추가를 했죠. 회원 정보에 대한 메뉴. 최초에는 앱이 실행될 때 로그인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비저블을 false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회원 정보 메뉴가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회원 가입에 대한 메뉴를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아이디는 goUserInfo라는 아이디와 goUserAdd라는 아이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 메뉴에 회원 가입에 대한 메뉴를 추가를 했고요. 다음은 옵션 메뉴가 작동되도록 옵션 menu.java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옵션 메뉴 자바 파일을 여시고 각 메뉴에 대한 아이디에 따라서 작동돼야 될 프로세스가 앞에서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이디가 추가된 아이디 두 개에 대해서 로직을 더 추가를 합니다. 케이스, 어떤 경우냐면 r.id.go user add 회원 가입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는 CMS util에서 제공하고 있는 goActivity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user agreement라는 액티비티 파일을 호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user agreement.java 파일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act라는 거는 메뉴 쪽에서 앞장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현재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ct.getPackageName이라는 거는 현재 액티비티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패키지 명이 되는데 본사례에서는 com.our.app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원 정보에 대한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Go User Info라는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는 역시 Go Activity 클래스를 이용해서 User Info라는 자바 파일을 호출하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웹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회원 가입을 구성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존의 웹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인데, 본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원가입 로직은 제일 처음에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회원 약관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약관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회원 가입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겠다 동의를 버튼을 클릭하면 보통 국내에서는 실명 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자, 실명 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해서 이 사람이 정말 실존하는 이름인 사람인지에 대한 체크를 하는 서비스인데, 앱에서는 꼭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본인에 대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라는 단말기 자체가 인증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앱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지만, 본 사례에서는 굳이 주민번호를 남발해서 가입하는데 이 정보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이 과정은 앱에서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웹 화면에서는 이제 실명 인증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회원 가입 폼이 나오죠. 이렇게 쭉 회원 가입 폼이 나오는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할 거고, 아이디 입력할 때는 한글 또는 사이트 정책에 따라서 어디 같은 경우는 한글을 못 쓰게 돼 있는 데도 있을 거고요. 영문 숫자를 쓰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아이디에 대해서는 중복을 꼭 체크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실명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렇게 전달을 받겠죠. 이전 폼에서. 그리고 기타 등등 전화번호니 휴대번호니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입력을 받겠죠.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기타 SMS를 수신을 하겠냐 말겠냐 이런 기타 정보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회원에 가입되는 그런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항목들은 이제 앱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그건 차차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웹사이트에서 작동되는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앱의 회원 가입 폼을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필요한 이미지들이 먼저 추려보면 약관 쪽에서 약관 타이틀 이미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안내문들 큰 거와 작은 거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텍스트로 출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나중에 XML에 보관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버튼 이미지 2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회원 가입 폼을 보시면 역시 회원 가입 폼 기본 형태는 갖춰야 되니까 타이틀 이미지하고 안내문 이미지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각 항목에 따라서 앱 화면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미지도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맞춰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신청합니다, 취소합니다 이런 버튼은 꼭 필요하겠죠. 웹브라우저에서 이미지를 다운받는 법은 잘 아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수집을 했습니다. 본 사례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GIF라는 확장자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버튼들 취소합니다, 뭐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버튼들을 쭉 다운 받았습니다. 자, GIF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서에서는 PNG 파일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앱을 만드는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 이미지를 정리를 한다거나 파일명을 정리를 하는 방법은 개발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툴도 있고요. 근데 본 사례를 통해서 macOS X에서 지원하는 좀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오토메이터라는 기능이 macOS X에서는 지원되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메뉴 화면에서 보는 게 낫겠죠. 여기서 받은 캡처 화면은 macOS X의 파인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데, 파인더라는 거는 일종의 윈도우에서 탐색기라고 했죠. 이 탐색기로 연 다음에 해당 이미지 모아놓은 폴더를 연 다음에 콘텍스트 메뉴를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다는 거죠. 콘텍스트 메뉴를 이용해서 콘텍스트 메뉴를 열어보면 작업 흐름 생성이라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 흐름 생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아까 지정했던 폴더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파일 및 폴더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파일 및 폴더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파인더 항목 이름 변경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렀나요? 이름 변경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했죠. 더블 클릭을 했군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안내문이 나죠. 안내문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건 이제 경고문인데, 폴더에 있는 파인더 항목의 이름 변경을 항목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원본을 보존을 하겠냐 말겠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밑에 이런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죠. 더블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밑에 있는 화면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복사할 대상 위치 변경해서 변경된 파일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겠느냐, 기존 파일에 대치를 하겠느냐,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원하시는 폴더를 지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옵션인 여기에 또 추가 이름을 변경하는 옵션이 있는데 텍스트 추가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앞에 유저 add 언더바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에다가 이 앞에 입력한 거를 어떻게 추가할 거냐, 이름 앞에, 기존에 있는 이름 앞에 추가를 할 거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사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파일이 전부 다 유저 add 언더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항목명 그리고 확장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편리한 기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행 버튼을 클릭을 했네요.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결과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결과라는 항목에서 변경돼서 저장된 위치하고 그리고 변경된 파일명 전부 다 유저 add 언더바라고 이렇게 앞에 다 붙었죠. 그렇게 해서 파일 이름을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된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 확장자 파일 이미지 포맷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법을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img 폴더 기존에 모아놓던 그 이름 변경까지는 돼 있죠. 이 폴더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콘텍스트 메뉴를 연 다음에 작업 흐름 생성이라는 메뉴를 실행합니다. 그렇게 실행하고 왼쪽 메뉴에서 여기에 변경할 대상 이미지들이 보이는 걸 확인하시고요. 왼쪽에서 사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이 사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기능 중에서 이미지 변경이라는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 위치, 저장할 대상 위치를 데스크탑으로 설정을 했고요. 본 사례에서는. 그리고 이미지 유형을 여기서 확장자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PNG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겠죠. 자, 그래서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밑에 결과 화면에서 PNG 화면으로 확장자이면서 파일 포맷도 PNG로 전부 다 일괄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가공을 해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등록을 하겠죠. 이미지 리소스에 등록을 하는데 이미지 리소스는 res/android drawables라는 폴더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지 준비한 이미지를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등록하는 과정은 간단하게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회원 약관 레이아웃부터 작성을 합니다. 파일명은 res/layout/user-agreement.xml 파일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파일을 생성을 하는 과정은 여기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XML 파일을 먼저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이 생성된 디자인을 바로 보면 전체 일단은 아웃라인에서 먼저 구조를 봐야겠네요. 아웃라인 구조를 보면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고 있고 맨 위에 탑.xml을 include라고 있죠. 그리고 이미지 3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서 텍스트 뷰로 어그리먼트 뷰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 그 아래에 다시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그 안에 버튼 2개를 놨죠. 자, 디자인 화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탑.xml이 이렇게 include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이미지가 들어갔고 그리고 안내문 이미지 큰 거 하나가 들어가고 또 안내문 이미지 작은 거 하나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약관이 들어갈 위치를 잡아놨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임시 데이터로 이렇게 좀 긴 데이터를 아무 데이터나 대입을 해봐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부분이 배경이 라운드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라운드 박스 안에서 스크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동의합니다 버튼이 있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버튼을 아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감쌌다고 했죠. 이렇게 감싸졌고요. 자, 그럼 소스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기 전에 라운드 박스를 먼저 만들었네요. res drawable 폴더에다가 라운드 언더바 박스 언더바 bg 언더바 white.xml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이렇게 나타나죠.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화이트 박스가 있고 화이트 아닌 박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전 과정에서
공지사항 쪽에서 상세 정보 보기에서 사용했던 것 같네요. 이 방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배경이 검정색 배경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사용하고, 회원 약관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에 맞게끔 둥근 사각 박스를 생성을 했다는 거죠. 자, XML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XML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shape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속성을 정하죠. solid, 테두리를 의미하죠. 테두리가 컬러가 회색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옅은 회색이죠. 그리고 이 앞에 쪽에는 알파 값을 99라는 톤으로 이렇게 알파 값을 해서 약간 투명하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너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환경 설정을 했는데, 코너에 대한 레디어스를 15dp라고 해서 둥근 사각 박스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그리먼트 소스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까 봤던 user underbar agreement.xml에 대한 소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묶었다 그랬죠. 그리고 가로 세로 길이를 필 페어런트라고 해서 화면에 꽉 차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있는 객체들이 세로 방향으로 정렬되도록 오리엔테이션 이퀄 버티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메뉴에는 탑 메뉴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tab.xml 파일을 include 해서 id를 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높이 값은 30픽셀로 정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타이틀 이미지를 이렇게 태그로, 이미지 뷰 태그로 등록을 했고요. 사이즈는 랩 콘텐트라고 이렇게 가로 세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src 태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출력을 했죠. 드롭을 안에 있는 user add underbar agreement underbar title, 정확하게는 .png겠죠. 이 파일을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안내문 큰 거, 안내문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안내문 큰 거는 user add agreement copy 뭐 이런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안내문 같은 경우는 copy to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다음 소스를 좀 보죠. 그 다음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밑에까지 현재 화면은 다 안 보이겠지만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감쌌고요. 렐러티브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약관을 출력하도록 했죠. 그리고 id는 agreement view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화면에 꽉 차도록 필 페런트를 설정을 했고요. 렐러티브 레이아웃 역시 필 페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아까 보셨죠? 스크롤바즈 버티컬이라고 해서 세로 방향으로만 스크롤이 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설정을 안 하면 가로로도 스크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스크롤바즈를 버티컬로 설정한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어버브라는 게 렐러티브 레이아웃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레이아웃 어버브 어그리먼트 버튼 레이아웃, 밑에 보면 어그리먼트 버튼 레이아웃이 이거죠.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바로 위에까지만 화면에 꽉 차도록 해라 라는 명령이죠. 자, 위에서도 리니어 레이아웃도 역시 필 페런트라는 속성을 썼죠. 그래서 버티컬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했으니까 맨 위에서부터 이 객체, 그 다음에 이미지 객체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전체를 감싸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역시 텍스트 뷰 자체가 이제 필 페런트로 해서 화면에 꽉 차도록 하면서 밑에 있는 이 버튼 레이아웃을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layout of 속성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객체 간의 간격을 두기 위해서 마진을 5픽셀로 줬고요. 그리고 input 타입을 text multi-line이라고 해서 여러 줄로 표현되도록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나중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스타일은 개발자가 정의한 스타일에 있는 디폴트 다이얼로그 텍스트를 사용하겠다. 이게 앞에서 이미 생성하는 과정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아까 만든 둥근 사각 박스 드롭을 내 있는 라운드 박스 bg white.xml을 배경으로 설정해서 둥근 사각 박스가 이렇게 배경으로 나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둥근 사각 박스 안쪽으로 텍스트가 배치되도록 패딩 값을 8dp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컬러는 진한 회색,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색이죠. 그 색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디자인 화면에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쭉 입력을 했습니다. 이 값은 나중에 실제 액티비티에 의해서 작동될 때 사용자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fade scrolls를 false로 했습니다. 보통 화면에서 스크롤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크롤 바가 나타나지 않아서 앱을 보는 사용자가 내용이 더 있는지 안 있는지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설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fade scroll bars false를 잡으면 항상 스크롤 바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 부분이 남았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전체를 감쌌고요.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속성을 보면은 하이트는 버튼의 크기만큼,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만큼 출력이 되라, 사이즈를 정해라 라고 했고, 가로 방향으로는 fill parent로 해서 꽉 차도록 처리를 했고, 그래비티는 센터, 중앙에 배치를 해라. 가로 방향으로 봤을 때 버튼들이 가운데에 모이도록, 세로 방향도 역시 가운데로 모이도록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결과를 보고 화면에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align parent 버튼을 true로 해서 이 버튼이 전체 화면에서 맨 아래쪽에 배치되도록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속성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한 id는 어그리먼트 버튼 어그리먼트 btn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아까 이 id는 이제 위에서 텍스트 뷰에 대한 크기를, 세로 방향의 크기를 정의할 때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이미지 버튼을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OK 버튼, 동의한다는 버튼, 그리고 또 하나는 취소를 한다는 버튼.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OK 버튼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했고,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였군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해서 역시 캔슬 버튼이 나타나도록 했고, id는 위에 거는 OK btn이고 아래 거는 캔슬 bt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웹 컨텐트로 해서 이미지의 크기만큼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그리먼트 user_agreement.xml이라는 레이아웃 파일을 전부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 폼을 디자인하는 과정입니다.